2025년 구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번 재판. 쟁점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된 법령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면소 사유인지 무죄 사유인지입니다. 법령이 폐지되면 원칙적으로 면소 판결을 해요. 그런데 그 법령 자체가 처음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도 면소 사유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법령으로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범죄로 되지 않는 때의 무죄 사유예요. 폐지는 면소, 당초 무효는 무죄. 이 두 가지를 혼동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함정이에요. 기억고리입니다. 헌법 위배로 당초부터 효력 없는 법령 적용 무죄 사유, 면소 사유가 아니에요. 2번 압수수색과 참여권. 쟁점은 유류물 압수에도 관련성 제한과 참여권이 적용되느냐입니다. 유류물이란 현장에 버려진 물건이에요. 유류물 압수에도 관련성 제한이 적용되고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유류물은 누군가 버리고 간 물건이라 참여권자 자체가 없는 상황이에요. 영장에 의한 압수와 달리 관련성 제한과 참여권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맞는 내용이에요. 이미 제출 압수도 압수 목록을 신속하게 작성 교부해야 해요. 참여자에게 절차를 이해할 능력이 없다면 그 압수수색은 위법이에요. 압수가 끝나면 관련성 평가를 이유로 압수 목록 교부를 미룰 수 없어요. 기억고리입니다. 유류물 압수 관련성 제한 참여권 원칙적 미적용. 버려진 물건의 참여권자를 요구하는 건 맞지 않아요. 3번 공판 절차. 쟁점은 공개금지 사유 없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한 경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증언의 증거 능력입니다.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공개금지 사유가 없는데도 공개를 금지하고 진행한 증인 증언은 어떻게 될까요?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공개 원칙을 위반한 절차에서 이루어진 증언은 반대 신문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 능력이 없어요. 절차적 위법은 내용으로 치유되지 않아요. 기억고리입니다. 공개 원칙 위반 반대 신문 보장 여부와 무관하게 증거 능력 없어요. 4번 형사 절차. 쟁점은 공소장 부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후에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느냐입니다. 일단 공소를 제기하여 공소장 부본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도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공소장 부본이 송달된 후에도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면 공소를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가 불가능해지는 시점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예요. 기억고리입니다. 공소 취소 가능 시점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송달 후라도 판결 선고 전이면 취소 가능해요. 5번 공소장 변경. 쟁점은 위법한 공소장 변경 허가를 법원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느냐입니다.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장 변경 허가에 위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공소장 변경 허가를 한 법원은 직접 이를 취소할 수 있어요. 함께 기억할 내용이에요.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공소장 변경 시점이 아니에요. 법원은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소장 변경 없이도 직권으로 다른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요. 기억고리입니다. 위법한 공소장 변경 허가 그 법원이 스스로 취소 가능. 공소시효 판단 당초 공소 제기 시점 기준. 6번 상소. 쟁점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무죄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형을 선고하는 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위반이냐입니다.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제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어요. 이것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형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를 금지하는 것이에요. 무죄 부분을 인정했더라도 형량이 동일하다면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어요. 기억고리입니다. 형이 동일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위반 아님. 형이 더 무거워야 위반이에요. 7번 재심. 쟁점은 법원이 사실조사 신청을 패척할 때 당사자에게 고지 의무가 있느냐입니다. 당사자가 재심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 신청을 했어요. 법원이 사실조사 신청을 패척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러한 패척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법원은 사실조사 신청을 패척하더라도 당사자에게 따로 고지할 의무가 없어요. 함께 기억할 내용이에요. 재심에서 가벼운 죄란 원판 결과 별개의 죄로서 법정형이 가벼운 죄예요. 같은 죄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유죄 확정 판결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기억고리입니다. 사실조사 신청 패척 시 고지 의무 없어요. 공소기각 사유 가벼운 죄 아님. 8번 수사 정답 니은과 리을. 쟁점은 4개의 보기 중 옳은 것만을 골라야 해요. 틀린 보기 2개와 맞는 보기 2개를 구별하는 게 핵심이에요. 기억번부터 살펴볼게요. 구속영장으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 설명은 틀렸어요. 판례는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조사실에 구인할 수 있다고 봐요. 구속된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니은번입니다. 감청이란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내용을 취득하는 행위는 감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설명은 맞아요. 감청은 동시성이 핵심이에요. 디귿번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 설명은 틀렸어요. 48시간 이내 영장 청구 규정은 제217조의 긴급압수에 적용돼요.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압수물에는 48시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조문 번호가 잘못 연결된 함정이에요. 리을번입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 피의자 지위는 형식적인 사건 수리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고 했어요. 이 설명은 맞아요. 서류상이 아니라 실질 기준이에요.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옳은 것들이에요. 기억고리입니다. 구속영장 조사실 강제 구인 가능. 구인 불가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감청 동시성 필요. 수신 완료 후 열람은 감청 아님. 피의자 지위 형식이 아닌 실질적 수사 개시 시점부터 9번 법원의 판단이나 조치. 쟁점은 재소자가 교도소장에게 제한고장을 제출한 경우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느냐입니다. 교도소 재소자인 재정신청인이 제한고 제기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한고장을 제출했어요. 제한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기와 상관없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제한고에는 형사소송법 제344조의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아요. 법원에 도달한 시점이 기준이에요. 기억고리입니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제한고 재소자 특칙 준용 안됨. 법원 도달 시점이 기준이에요. 10번 전문법칙 정답 니은과 리을. 쟁점은 전문 증거와 본래 증거의 구별, 재전문 진술의 증거 능력, 증언 거부와 제314조의 관계입니다.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 사실인 경우에는 전문 증거이고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 사실인 경우에는 본래 증거예요. 이 구별을 반대로 바꿔서 출제하면 함정이에요. 재전문 진술이나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할 수 없어요. 이 설명은 맞아요. 구속적 부신문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구속적 부신문 조서는 제311조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한 경우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그 상황을 초래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 설명은 맞아요.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옳은 것들이에요. 기억고리입니다. 단순 증언 거부 제314조 진술 불능 사유 해당 안됨. 원진술 내용이 요증사실 전문 증거 원진술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 본래 증거. 11번 당사 자주의 및 직권주의. 쟁점은 공소 제기 후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조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게 당사 자주의에 반하는지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참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조서를 작성해 공판 절차의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하더라도 당사자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이는 당사자주의에 명백히 반해요. 공소 제기 후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조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기억고리입니다. 공소 제기 후 불리한 진술조서 작성 제출 당사자주의 위반. 12번 국선변호인 정답 니은, 디귿, 리을. 쟁점은 판결 선고만 하는 경우에도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는지 이에 상반된 피고인의 변호 문제입니다. 단기 3년 이상 징역 사건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해야 해요. 이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고 이는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는 변호인 없이도 가능해요. 반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해요. 이 설명은 맞아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고 이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어요. 이 설명은 맞아요.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 중 한쪽의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를 다른 쪽의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요. 이 설명도 맞아요.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 옳은 것들이에요. 기억고리입니다. 판결 선고만 하는 경우 변호인 없이 개정 가능. 이에 상반된 상대방 변호사를 국선으로 선정 권리 침해. 13번 법원의 관할. 쟁점은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 사건이 단독 판사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합의부가 단독 판사에게 재배당해야 하느냐입니다.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따라 단독 판사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이를 단독 판사에게 재배당해야 한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합의부는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 되어도 그대로 심판할 수 있어요. 재배당 의무가 없어요. 함께 기억할 내용이에요. 항소심에서 단독 관할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되면 관할권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 아니라 해당 항소심 합의부예요. 기억고리입니다.
제1심 합의부 단독 관할로 변경돼도 재배당 의무 없음. 합의부가 그대로 심판할 수 있어요. 14번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쟁점은 성년 후견인이 명문 규정 없이 처벌 불원 의사를 대리 결정할 수 있느냐입니다. 성년 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의사 무능력자를 대리하여 반의사 불벌죄에 관한 처벌 불원 의사를 결정할 수 없어요. 처벌 불원 의사는 피해자 본인의 고유한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함께 기억할 내용이에요.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 조건으로 직권조사 사항이에요. 당사자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않았어도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 판단해야 해요. 증거 동의는 증거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어요. 기억고리입니다. 처벌 불원 의사 대리 명문 규정 없으면 성년 후견인도 불가. 증거 동의 철회 증거 조사 완료 전까지 가능. 15번 법원의 증거 조사. 쟁점은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한 경우 판결로 각하할 수 있느냐입니다. 법원은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판결로서 이를 각하할 수 있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이 경우 결정으로 각하해야 해요. 판결이 아니에요. 함께 기억할 내용이에요.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서나 서류는 다른 범죄 사실 증거를 먼저 조사한 후에 조사해야 해요. 피고인이 무죄 자료로 제출한 서증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바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어요. 기억고리입니다. 고의 지연 신청 증거 각하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16번 공판의 준비. 쟁점은 공판 준비기일 지정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느냐입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 준비기일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공판 준비기일 지정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없어요. 함께 기억할 내용이에요. 법원은 제1의 공판기일 후에도 필요하면 사건을 공판준비 절차에 붙일 수 있어요. 피고인은 소환이 없어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어요. 기억고리입니다.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 결정 즉시 항고 불가. 17번 자백보강법칙 정답 기억과 니은. 쟁점은 보강 증거의 정도, 타인의 자백 전문 진술 공범, 공동피고인의 진술 성격, 간접 증거의 보강 증거 인정 여부입니다.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 사실 전부나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필요 없어요.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해요. 이 설명은 맞아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타인의 진술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 증거로는 될 수 없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이 타인의 진술은 피고인 자백의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 설명은 맞아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므로 상호간의 보강 증거도 될 수 없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아요. 따라서 보강 증거도 될 수 있어요.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는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옳은 것들이에요. 기억고리입니다. 보강 증거 자백이 진실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 타인이 들은 자백 진술 보강 증거 가능. 공범 공동피고인의 진술 피고인 자백 아님 보강 증거 가능. 간접 증거 정황 증거 보강 증거 가능. 18번 증명의 방법. 쟁점은 증거 능력 없는 증거를 간접 사실의 인정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증거 능력 없는 증거는 구성 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의 보조 사실 인정 자료로는 사용할 수 없으나 구성 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 사실의 인정 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증거 능력 없는 증거는 보조 사실이든 간접 사실이든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어요. 함께 기억할 내용이에요.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불원 의사표시의 유무나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에요. 몰수 추징의 대상 여부와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해요. 기억고리입니다. 증거 능력 없는 증거 간접 사실 인정 자료로도 사용 불가. 처벌 불원 의사표시 관련 사실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 19번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정답 니은과 리을. 쟁점은 미성년자의 처벌 불원 철회 유효성, 반의사 불벌죄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친고죄 고소 취소 제한입니다. 피해자가 14세 10개월의 나이로 의사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더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유효하지 않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의사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유효해요. 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 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 사실을 안다는 것은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해요. 이 설명은 맞아요. 과이 명예훼손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경우 X가에 대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그 효력이 X에게도 미친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반의사 불벌죄에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에 대한 처벌 불원은 X에게 효력이 없어요.
신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어요. 이 설명은 맞아요.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옳은 것들이에요. 기억고리입니다.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처벌불원 철회 법정 대리인 동의 없어도 유효. 반의사 불벌죄 주관적 불가분 원칙 적용 안됨. 신고죄 고소 취소 일부 제1심 선고 후에는 나머지도 취소 불가. 20번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쟁점은 압수수색 집행이 종료된 후 유효기간이 남은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 있느냐입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을 종료한 경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한번 집행이 종료된 영장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다시 사용할 수 없어요. 영장은 일회용이에요. 집행이 끝나면 효력이 소멸해요. 함께 기억할 내용이에요. 압수 완료 후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는 삭제 폐기해야 해요. 영장에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어요. 수색 중 무관 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발부받아야 해요. 기억고리입니다. 집행 종료된 영장 재사용 불가. 영장은 일회용이에요. 무관 정보 우연 발견 탐색 중단 후 별도 영장 필요. 시험장에서 쓸 함정 패턴 6가지. 패턴 하나. 법령 폐지 면소, 당초부터 위헌 무효 법령 무죄. 이 두 가지를 혼동하게 만드는 함정을 주의하세요. 패턴 둘. 공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해요. 공소장 부본 송달 후에도 판결 선고 전이면 취소 가능해요. 패턴 셋. 절차적 위법은 내용으로 치유되지 않아요. 공개 원칙 위반 절차에서 이루어진 증언은 반대 신문이 보장돼도 증거 능력이 없어요. 패턴 넷. 집행이 종료된 영장은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도 재사용 불가. 영장은 일회용이에요. 패턴 다섯. 증거 능력 없는 증거는 간접 사실 인정 자료로도 사용 불가. 어떤 용도로도 쓸 수 없어요. 패턴 여섯. 반의사 불벌죄에는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한 공범에 대한 처벌 불허는 다른 공범에게 효력 없어요. 끝. 반복 청취를 추천해요. 2회차부터 훨씬 빠르게 들려요.